그러니까 그게 예. 되게 자기적인 것 같아요. 음.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도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그런 일반 명사처럼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김치면 그냥 김치지, 예. K김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굳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이게 우리가 되게 좀 고마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문화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되게 고맙고, 예. 저도 뭐 필요할 경우는 혜택을 받기도 예. 하고, 많이 저희 만화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이 정책이 대부분 1년 단위나 이런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계속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지 괜찮은데,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예.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길어봐야 새로운 영어를 하는 게 1차, 2차, 3차에서 3개년이 끝나요. 예. 그러니까 K코믹스라는 걸로 한 3개년 했어요. 이제 그럼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용어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K툰을 만들지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뭐 K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만들어서 또 예산이 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 알맹이는 동일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적당한 지원인데 계속 새로운 용어를 붙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 K코믹스 전에는 만화였어요. 한글로 만화. 만화 다음에 K코믹스, 뭐 K툰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외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만화는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고 나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화였으면 만화였 가다가, 그리고 지금 디지털 만화로 새로운 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웹툰이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나가서 소개도 하고 꽤 이제 많이 듣고 우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웹툰 대신 뭔가 K툰 이렇게 자꾸 K자 좋아하니까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전 세계에 망가로 알려져 있지, 뭐 J툰, J웹툰 이렇게 안 알려져 있다시피, 그래도 그냥 만화라는 고유한 이렇게 만화하고, 그리고 이제 만화하고 웹툰은 좀 매체적 성격이 다르니까, 웹툰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만화 있고 웹툰 있고 그 좋잖아요. 그림 하면 되는데. 다시 뭐 여쭤보자면,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그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웹툰 같은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산업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서구권의 웹툰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했던 방식처럼 개인이 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웹툰 시작했을 때 90년대 후반에 스노우캣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린 블루스 같은 그런 작품들, 파페포포에서 개인이 했었고, 그렇죠. 스노우캣 같은 경우는 자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서구에 무슨 뭐 꽤 유명한 잘 나가는 웹툰들은 대부분 개인이 해서 그렇게. 근데 걔네 코믹 스트립스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은 코믹 스트립스 전통을 그대로 웹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면 웹툰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산업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웹툰은 뭐냐면, 한국의 웹툰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국 웹툰의 이제 세계 진출 모델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가 라인 웹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는 라인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웹툰 비즈니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거대한 트래픽을 만들어서 거대한 트래픽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그게 네이버의 방식이고요. 하나는 일정한 트래픽을 만들어서 유료로 독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게 레진 탑툰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트래픽이라는 것과 일정한 트래픽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정한 트래픽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유료화시킨 사이트라고 그러면 10만 명이 계속 구매를 해주면 정말 나이스한 거잖아요.
근데 거대한 트래픽에서는 그게 아니라 트래픽이 1000만 이런 단계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예. 새로운 수익이 광고 수익이 됐건 새로운 수익이 발생을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두 모형이 있고 이 두 형 모두 다 트래픽을 기반으로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옛날에는 잡지를 잡지가 한 2만 부, 3만 부만 팔려도 예. 큰 문제 없고 거기서 예. 이제 만화책이 단행본들이 수익이 나오고 뭐 이런 그림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소량 생산의 구조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온 이상 기본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두 가지 갈래를 가고 있는데 라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거대한 트래픽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그 웹툰을 즐기는 독자들이 나오고 자국에서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마일드스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일단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그 언어를 쓰는 작가들을 컨택해서 끌어내고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활성화시킴으로써 트래픽이 더 올라가서 이렇게 거대해지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아마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자의 전략은 이제 탑툰 같은 데가 대만에 가서 이제 그런 남성향 성인 만화들을 팔아서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한국의 웹툰을 모델을 보고 그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에 있는 그게 이제 자국인들일 수도 있고 한국계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웹툰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서비스들이 있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델리툰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타파스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지금 새로운 플랫폼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